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2022년 만 65세 이상인 분들, 1957년생 이상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모아봤는데요. 제가 꾸준히 만 65세 혜택 영상들을 올리고 있지만 보시기 편하게 종합 정리해서 올려봤습니다. 보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제가 올리는 상세 내용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이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만 65세이시면 받을 수 있는 지자체의 지원 혜택들 먼저 말씀드리고 이후에 정부 지원 만 65세 혜택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역마다 지원해주는 나이와 지원금이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 분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만 지원하는 곳도 있고 무료로 지원하는 곳도 있는데요. 많은 지자체들이 무료로 지원을 하나 일부 지원하는 경우 대략 접종 비용은 2만원에서 한 7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대상포진 비용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니 지원을 안 받을 이유는 없겠죠. 보통 보건소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맞으시려면 보건소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비용을 일부라도 지원해주는 지역을 알아봤는데요. 인천 중구, 경기 성남시, 강원 삼척시, 충남 금산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전북 순창군, 구례군, 전남 무안군, 담양군, 보성군, 곡성군으로 확인이 되고요. 제가 확인을 못했더라도 더 다양한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주는지 확인하시고 지원을 해준다면 보건소에서 꼭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 65세 어르신이라면 스마트폰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만원도 안 되는 금액인 월 19,526원에 통신비 플러스 단말기 값을 모두 내실 수 있게 해드리며 스마트폰은 삼성폰을 지원을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휴대폰을 저렴하게 이용하실 어르신들은 만약에 서울시에 거주를 하신다면 서울시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플라자 가전기기 매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어르신들에게 2년 연속 이 스마트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2022년에도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도록 하고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2021년 12월 말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어르신 버스비, 교통비를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곳도 있는데요. 정성군은 정성군 공영버스를 만 65세 이상이시면 무료로 타실 수가 있습니다. 충북 옥천군 또한 만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농원철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 화성시 또한 만 65세 이상이시면 버스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교통카드를 서둘러 신청을 해주시고요. 광명시는 하반기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두천, 양평군, 춘천시, 제천시, 부산 기장군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니 내용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 교통비 무료, 이 버스비 무료를 시행하는 지역 거주자분들은 교통카드 꼭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동네 주치의 제도라고 불리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본인 동네에 자신만의 개인 주치의를 둘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택은 이 사업에 등록을 하시면 담당 의료진이 정해져서 계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받을 수가 있으며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보다 더 자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나 문자로 개인의 건강 상태도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비용도 연간 본인 부담률이 10%밖에 안 돼서 연간 23,000원 이하 수준으로만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합병증 예방에 필요한 맞춤형 검사도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고혈압이시면 지질검사 4종,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EGFR 소변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 당뇨병이시면은 지질검사, 알부민뇨, 당화혈색소, 포타슘, EGFR 소변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1차 만성질환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병원을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고 해당 의원에 사전에 전화를 하셔서 신청 가능한지 여쭤보시고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보험공단에서 우리 동네에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어디 있는지 검색해 보시고 거기에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건강관리형을 신청을 하시면은 연 최대 6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나이가 어려도 가입이 가능하나 대부분 만성질환이 어르신 분들이라서 혜택에 포함을 시켰고요. 앞서 말씀드린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하신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 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광역시, 북구,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분들이 신청 가능하시고요. 참여 대상이시면은 문자가 따로 오기 때문에 문자를 받으시면은 건강보험공단 어플이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사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내용을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자를 잘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자녀분들이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만 64세 이하시라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건강예방형을 신청하시면 연 5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국가건강검진 결과 체질량 지수가 높고 혈압이 120에서 80 이상 또는 공복혈 100 이상인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건강이 개선이 되거나 건강관리를 잘 실천했을 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노원구, 경기도 안산, 부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 부여,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전남 완도, 부산 중구, 대구, 남구, 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도 원주시, 제주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아래 댓글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이시면 월 5,500원씩 지원을 하는 당뇨 고혈압 등록관리 서비스도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이시면은 진료비와 약제비 명목으로 진료비는 1,500원, 약제비는 질병당 2,000원씩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당뇨랑 고혈압 있으시면은 4,000원을 받는 거죠. 시행하는 지역은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충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 동해시,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 여수, 장성, 경북 경주, 포항, 경남 사천, 제주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과 당뇨 고혈압 등록관리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는 서울시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만 65세 이상 분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유족에게 장례지원비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60가지 혜택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 65세가 되면 고혈압 당뇨병에 매월 최대 4,000원씩 지급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정한 병원을 이용할 시에 약제비 진료비에 본인 부담금을 매달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전국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취업지원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위소득 100% 이하 만 6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소득 요건에 따라서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생애 경력 서비스가 있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워크넷에서 진행을 하며 100세 시대 삶과 일, 여가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설계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만 60대 이상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급을 무려 4만원을 받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정책이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파견되어 구연동화를 읽어주는 일을 하고 시급 4만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만 65세 이상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지만 만 56세부터 만 74세까지의 여성이 지원이 가능하며 선발이 되면은 만 80세까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2년에도 모집을 한다면 제가 또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경력을 살려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신중년 경력 일자리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 70세 미만까지 참여가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지자체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로 미술 관련 강사를 구하게 되면 그 분야의 경력이 있는 분들이 지원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여섯 번째 또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 있습니다. 중년 관련 일자리지만 만 70세까지 참여가 가능하고요. 경력형 일자리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봉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력이 있는 분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 시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일곱 번째는 노인 일자리의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특히나 만 65세는 공공 일자리, 돌봄 서비스 일자리에 참여가 가능해지고 그 밖에도 시험 감독관, 주유원, 작은 매장, 간단한 택배, 노인 예방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를 검색해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최대 1,000만원까지 연 1% 대출을 해주는 실보론, 즉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자는 매번 달라질 수가 있고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월세 자금, 의료비, 장제비 등의 이유로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치매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치매 선별 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추가 정밀진단이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 검사비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열 번째는 매월 3만원씩 치매 치료비를 지원을 합니다.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약제비와 진료비에 본인 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11번째는 치매에 걸렸을 때 치매 노인을 도와주는 후견인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독거 치매 노인일 경우 복지, 행정, 진료, 금융,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을 돕는 후견인을 지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번째는 안질환 예방검진을 지원합니다.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악검사를 실시해준다고 하고요. 13번째는 안과 수술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족 가정이시면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수술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움나라 사이트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이버에 배움나라라고 검색해보시면 되고요.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유튜브, 블로그, 컴퓨터 사용법, 포토샵,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번째, 146만원 상당의 안마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마 비용이 보통 4만원이면은 36,000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4,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고요. 매월 1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40% 이하, 당뇨, 근육통, 신경통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아니라서 본인이 사시는 지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16번째는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해주고 노인의 상태에 맞춰 운동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제도 또한 본인 주민센터에서 시행을 하는지 확인은 필수라고 하고요. 17번째는 노인 돌봄 여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사가 동반하여 여행을 같이 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번째는 인공관절 수술을 지원을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무릎이 다들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중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무릎 한쪽당 12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요. 19번째는 노인 복지주택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20번째는 공공실보주택 또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공공실보주택은 임대료 자체가 저렴하고 영구임대 수준이라고 하고요. 물리치료실, 건강케어, 노인정 등 노인을 위한 시설들이 마련된 곳으로 집 자체를 노인을 위한 설계로 만들어진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1번째, 만 60세 이상이시면 슬아의 자녀가 주택청약을 신청하더라도 일반 청약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분류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만 60세 이상이 되면 매월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65세가 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기존 30만원에서 1,500원 올라서 30만 1,5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24번째, 독감 예방접종을 연 1회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행복주택 입주 시 고령자 계층 전역으로 지원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 외래 진료비를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통신비요금을 50% 할인, 최대 11,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휴대폰 로밍을 할 때 로밍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틀니 임플란트 70% 할인을 2개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TX 및 기차 할인을 30%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대도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항공, 국내선 항공의 경우 10% 할인이 되고요. 날아다니고 육지로 다니는 것 할인이 됐으니까 100길도 할인이 됩니다. 국내 여객선 10% 할인이 되고요. 또한 고궁농원 등 국립박물관, 미술관 무료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경주 같은 관광도시 가면은 가는 곳마다 입장료인데 저는 다 돈을 냈거든요. 근데 만 65세 이상이시면은 대부분 무료로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35번째는 국공립국악원 50% 할인, 그리고 정부 지자체 공연장 50% 할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건설 시 주택을 우선 공급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38번째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말했는데 아직 20가지가 남았네요. 네, 그리고 상속세 공제를 해주고요. 경로 5대 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경로 5대자 의료비 추가 공제를 해주고요. 주택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축을 하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자세금 면제가 가능한 생계형 저축 비과세 상품에 가입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만 65세가 되면은 생활이 힘든 노인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치매나 중증질병, 장애를 겪게 되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재가급여, 가족요양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영화관에 같은 경우 경로 5대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한 독거노인 가정에 응급 알람 버튼을 설치해주는 독거노인 응급 알람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은퇴금융 아카데미에 참여도 가능. 여기서는 재무설계, 지출관리, 세금관리 등 금융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관련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어르신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시면 가사활동,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골절,
중증 질환으로 중위소득 160% 이하이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취사, 물품구매, 청소, 세탁, 식사, 외출 등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비용은 약 80에서 9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51번째는 농촌이나 어촌에 거주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인력 지원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산을 가시거나 관광지를 가실 때 케이블카 타시잖아요. 이 케이블카 또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공공산림 가꾸기라는 일자리를 모집을 하는데 만 55세 이상이시면은 우대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지원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임금은 하루에 7에서 8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통신사 시니어 요금제가 가입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55번째는 만 60세 이상이시면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해 일자리를 구해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56번째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1회에 하나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도 가능한데요. 보유주택이 9억 원 이하 만 55세 이상 어르신이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오피스텔도 가능해지게 되었고 주택을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6만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89만 5천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지연금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빌려주고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연금처럼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12년부터는 만 60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되시는 농업인만 가능하고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만 연금 신청이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있는 농지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신청은 네이버에 농지연금을 검색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9번째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지원을 하는데요. 요거는 뭐 아시다시피 만 65세부터 70네, 오늘은 이렇게 2012년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68가지 정도를 종합 정리해봤는데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2012년에 만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